안녕하세요. 에로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더넷 IP 통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LS에는 XGL EIPT라는 제품과 EFMTB라는 제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이더넷 IP 통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격과 기능을 고려한다면 EFMTB라는 제품을 추천합니다. 이유는 다음 화면에서 설명이 됩니다. 전체 구성이며 먼저 개요를 확인합니다. EFMTB 제품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통신을 제공합니다. 제품 한 개로 여러 가지 통신을 구성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IPT 제품은 이더넷 IP 통신만 가능하며 가격 또한 EFMTB 대비 비쌉니다. 여기에서 EFMTB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이더넷 IP 통신은 크게 주기통신과 비주기통신을 지원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주기통신을 통해 한 번에 2048바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설정법입니다. 구성을 살펴보고 클라이언트와 서버 제품에 대한 설정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동작 확인입니다. 통신 정상 상태를 확인하고 설정 관련 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EFMTB는 세 가지 통신을 지원하다 보니 선택할 수 있는 파라미터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혼선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특히 설정법 관련해서는 동작 영상을 통해 고객 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설정법입니다. 매뉴얼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지만 한 가지의 설정 오류로 인해 통신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시간의 로스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객 차원에서 작성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뒤에 동작 영상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구성입니다. EFMTB를 각각 한 개의 PLC CPU의 증설로 사용하여 구성했습니다. EFMTB의 포트를 보면 두 개가 있습니다. 허브의 대용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테스트한 버전은 8.7입니다. 본 버전 이상에서는 어떠한 포트로도 이더넷 IP 통신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이더넷 IP 통신 컨셉입니다. 통신은 주기통신이며 접속 형태 두 가지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데이터 크기는 최대 통신 크기인 2048바이트로 통신합니다. 즉, 보내기 1024바이트와 읽기 1024바이트입니다. 통신은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으로 실제 통신을 주고받는 컨셉은 화면과 같습니다. 본 화면은 각각의 제품에 설정한 태그 화면입니다. 빨간색 화살표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데이터이고 파란색 화살표는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전송하는 데이터입니다. 통신은 크게 두 번 주고받습니다. 첫 번째는 1번과 2번이며 두 번째는 3번과 4번입니다. 어레이라는 문자가 생소할 수 있는데 한 개의 데이터가 아닌 연속된 데이터를 전송하고자 할 때 어레이 명령어를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상세 설정법입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부분입니다. CPU는 CPUS를 사용하고 통신 모듈은 EFMTB입니다. 기본 설정 부분에서 국번은 사용하지 않지만 스마트 증설 사용 시 라피인의 국번 충돌로 폴트의 램프가 점등합니다. 따라서 서버와는 다르게 설정하여 입력합니다. 다음은 IP 주소이며 IP 대역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는 서버와 동일하게 맞춰줍니다. 제일 마지막 IP 번호만 서로 다르게 설정합니다. 저는 클라이언트는 10번, 서버는 3번으로 설정했습니다. 화면 아래에 드라이버를 설정합니다. 스마트 증설을 사용할 수 있고 이더넷 IP를 운영할 수 있도록 V2를 선택합니다. EIP 상세 설정을 하기 전에 태그를 먼저 설정합니다. 태그는 서로 간의 데이터 전송을 위한 데이터 주소 및 데이터 크기를 선택하는 기능입니다. 화면의 상단에 보이는 것이 태그 등록창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태그를 저는 4가지만 설정했으나 차후를 위해 미리 설정해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EIP 상세 설정에서 본 태그를 꺼내어 사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단위는 바이트로 하시고 데이터 타입은 어레이로 사용하세요. 화면을 보면 1번과 2번은 바이트 20개를 읽고 쓰는 목적이며 3번과 4번은 바이트 1024개를 읽고 쓰는 목적입니다. 태그 설정이 다 되면 XG5000 화면에서 EFMTB 모듈을 통해 스마트 증서를 추가합니다. 오토 스캔을 통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본 작업이 수행되면 화면과 같이 EIP 상세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프레임 설정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은 뒤에 부연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본 설정이 완료가 되면 스마트 증설에 대한 서비스 인에이블을 실시합니다. 최초 1회만 해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클라이언트 설정은 끝입니다. EIP 상세 설정에 대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본 프레임은 0번 인덱스를 통해 바이트 20개씩을 서로 주고받으며 1번 인덱스를 통해 바이트 1024개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인덱스 1번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동작 모드는 주기통신입니다. 비주기통신은 별도 영상으로 제작 예정입니다. IO 타입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인앤아웃이 있고 인이 있고 태그를 이용한 인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인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웃은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서버에 쓰는 것입니다. 접속 형태는 포인트 투 포인트와 멀티캐스트 두 가지입니다. 포인트 투 포인트는 1대1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이며 멀티캐스트는 EIP로 구성된 모든 제품에 전송하거나 전송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단, 본 테스트는 1대1 구성이기 때문에 둘 다 사용하더라도 시간적인 로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파라미터입니다. T2O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서 보내는 데이터 크기입니다. 기본 단위가 바이트로 1024입니다. O2T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내는 데이터 크기입니다. Out 어셈블리 인스턴스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보내는 인덱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서버 태그 창이며 보는 화면의 인덱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데이터를 인덱스 3번을 통해 서버에 D15000.0부터 1024개를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인풋 어셈블리 인스턴스는 서버가 클라이언트에 보내는 인덱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보는 화면 2번의 인덱스 번호를 의미합니다. 서버의 D5000.0부터 1024개 바이트 정보를 인덱스 2번을 통해 클라이언트에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송신 주기와 타임아웃은 한 번에 보내는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 맞게 설정하면 됩니다. 본 내용은 실제 설비의 동작 상태, PLC CPU의 부하량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로컬 태그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의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는 주소입니다. 미리 등록한 태그와 연동하여 설정됩니다. 물론 서버의 태그 데이터 개수와 클라이언트의 데이터 개수는 반드시 동일해야 합니다. 리모트 태그는 클라이언트의 주소로 서버에 데이터를 전송할 주소입니다. 미리 등록한 태그와 연동합니다. 화면의 데이터 개수는 자동 연산되어 표시됩니다. 본 데이터가 표시가 안 된다면 설정 오류가 되어 정상적인 통신이 안 됩니다. 본표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0번 인덱스 관련입니다. 서버의 D0번부터 20개의 바이트를 클라이언트 M형에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 M10번부터 20개의 바이트를 서버 D100번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1번 인덱스 관련입니다. 서버의 D5000부터 1024개의 바이트를 클라이언트 D5000에 저장합니다. 클라이언트 D15000부터 1024개의 바이트를 서버 D15000에 저장합니다. 다음은 서버 설정입니다. CPU는 CPU이며 통신 모듈은 EFMTB입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을 기준으로 국번은 1번이고 IP 주소는 3번입니다.
서버의 경우에는 드라이버 설정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선을 막기 위해 클라이언트와 동일하게 V2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태그 설정입니다. 클라이언트도 태그를 설정하고 서버도 태그를 설정합니다. 클라이언트 태그는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기 하는 클라이언트 주소입니다. 서버도 마찬가지로 서버를 위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읽기 할 주소를 태그를 통해 구현합니다. 앞서 클라이언트 태그와 본 화면의 서버 태그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을 태그로 상호 간에 매칭된다고 보면 됩니다. 태그 작업이 끝나면 이더넷 기본 설정 창에서 EIP 주기 타켓 설정 섹션을 클릭하여 서버와 관련되는 태그를 매칭해 줍니다. 본 화면을 보면 좌측에 인덱스 번호가 있습니다. 본 번호를 클라이언트가 상세 설정에서 활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설정 후 파라미터 쓰기를 수행합니다. 서버는 스마트 증설에 대한 서비스 이네이블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은 동작 확인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주고받는지 확인을 하며 앞서 설정법과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설정 팁을 함께 작성하였으니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신 상태 확인입니다. 클라이언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메뉴의 진단에서 서비스별 상태를 클릭하여 스마트 증설에서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카운트를 보면 값이 있고 에러 카운트가 0입니다. 본 상태가 정상입니다. 에러 카운트의 값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파란 박스를 보면 서버의 IP를 확인할 수 있고 주기 통신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버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동일하게 서비스별 상태를 클릭하고 전용 서비스 창에서 통신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IP를 볼 수 있고 수신과 송신 패킷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러 패킷 수가 있다면 통신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보는 화면은 통신 상황에서 지정된 데이터 메모리 주소별 데이터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설정한 태그에 따라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화면에서 설정된 디바이스의 값을 모니터링합니다. 먼저 클라이언트를 보면 각각의 디바이스의 설명문을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M0 워드는 클라이언트의 영역이며 서버에서 D0를 통해 전송한 값을 보여줍니다. 데이터를 전송한 루트는 인덱스 0번입니다. 좌측의 태그 내용과 연관지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항목들도 모두 유사한 기준으로 매칭하면 값이 연결됩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은 설정 관련 팁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확인합니다. 국번은 EIPT에서는 의미 없지만 스마트 증설 시에 라피넷 국번 충돌로 달리 설정합니다. 태그 설정에서 반드시 어레이 형태와 바이트 단위를 선택합니다. 서버의 드라이버 설정은 디폴트인 디스에이블이나 V1이나 V2나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XGT 서버나 스마트 서버에도 관련이 없지만 클라이언트와 동일하게 V2로 설정합니다. 스마트 증설 시 PLC 영역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라피넷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EIP 통신 시에는 연관이 없습니다. 통신 시 포트를 옮겨서 통신이 가능합니다. 정상 통신 시의 램프의 상태는 화면과 같습니다. 런은 소등, 액트는 전멸, 링크는 점등, 그 외의 램프는 소등입니다. RJ45 포트를 보면 위 램프는 전멸이고 아래 램프는 점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동작 확인입니다. 통신 정상 시 클라이언트와 서버 램프 영상을 먼저 보고 클라이언트와 서버의 설정법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EFM-TV 모듈을 통해 EIP 통신을 구현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나요? EIP 통신은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데이터 크기가 크며 다양한 EIP 통신을 사용하는 제품과 통신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에로톤은 부산에 소재하는 자동화 제품 판매 및 기술 전문입니다.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